첫 코너 함께했던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김진규 주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두 분 함께 하시니까 네. 다양한 의견 들어서 재밌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었는데 두 분 좀 지난주 어떠셨는지 오늘도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네, 오늘도 뭐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네. 아직 알지는 못해요. 예. 고를 하셨는지 스탑을 하셨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뭐 저도 최대한 제 주관을 네. 좀 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삼성전자와 대형주를 담다가 테마 주격을 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종목 탑5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네옴시티랑 원전 테마가 보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 향 매수 이어가고 금양과 하나솔루션을 담고 있고요. 기관은 네옴시티 그리고 원전주를 매수해 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외국인의 픽 하나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이 태양광 신재생 사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4분기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 어떨지 하나솔루션에 대한 의견 보여주시죠. 고! 네, 첫 종목부터 고루 일치했습니다. 예. 하나솔루션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저는 가져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코스를 수입해서 그걸 이제 모듈화 시켜서 태양광의 이제 모듈 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모듈화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소위 얘기해서 태양광 쪽에서는 가장 수익 구조가 좋은 제품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 특히나 지금 판매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천연가스 문제라든가 여러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제들 이슈가 좀 많이 형성되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쪽이 특히나 지금 판매량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매출도 3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좀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저는 4분기까지 좀 이어나간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영업이익 마진율이 좀 개선될 수 있냐에 따라서 뭐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유상증자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조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주임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칼 부분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태양광 부분 이렇게 신재생 부분으로 이제 사업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아무래도 케미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금융권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케미칼 부분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좀 어려운 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분기에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을 나타내면서 전 분기 대비 한 8% 이상의 이제 호실적을 보여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72억을 달성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4.8%를 달성하게 되면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게 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유럽 분야에서 또 미국 분야에서 굉장히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여기에 맞물려서 판매량의 증가, 운임 비용의 감소, 또 원가 절감 부분이 겹쳐지게 되면서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조금 있는 부분은 케미칼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좀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신재생이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크게 좀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확실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좋게 봐도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댓글창에서도 우리 또 송 팀장님이 하나솔루션 이번에 실적 확실히 보여줬고 재생에너지 대장주니까 대장이 먼저 가야 동생들도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고루 일치했고요. 다음 종목은 어떨지 또 다른 친환경 관련주 이번엔 풍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동국산업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 소식이 좀 재료로 쓰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죠. 동국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떨지 바로 보여주시죠. 고!
네, 이번에도 기분 좋게 고로 일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임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앞으로 동국산업의 추가 상승 기대감 배제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종 같은 경우에는 한 2,700억이 넘는 큰 회사이고 지속적으로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흑자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금 흐름상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 저번 달에 880억이라는 그러한 이제 투자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높이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투자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 신설을 하였기 때문에 2024년에 하반기에 완성할 예정이고 2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그러한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BMW 아니면 도요타 다른 자동차 신설 전기 라인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그러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소재 산업도 굉장히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풍력 업체인 동국 SNC가 이제 자회사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많이 좀 되었었는데 이러한 이제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현금 확보 면에서도 굉장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 보실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매니저님도 동국산업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견도 갖고 계시나 봐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뭐 동산업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동사에 어떻게 보면 그 또 자회사가 동국 SNC다 보니까 그 부분 풍력 쪽도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태양광도 분위기가 좋은데 풍력 쪽도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 동국 산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베네핏이 형성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앞에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보면 9월 달에 큰 상승률을 한번 또 보여주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가 최근 10월 달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제부터 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탄력을 좀 받고 있고 평균 거래량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수혜 쪽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풍력 산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에 있어서 저는 동국 산업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 고점은 그래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5,01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5,010원이었는데 저는 6,000원 이상도 좀 바라보면서 좀 단기간 좀 대응하시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동국산업이 재무구조도 좋고 또 한 번 갈 때는 10% 이상 또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감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동국산업까지 두 종목 다 두 분은 고로 일치했고요. 과연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마지막은 기관의 픽 한국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원전을 짚어봤는데 매니저님은 이미 수혜주를 또 찝어주셔가지고 이 종목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스탑입니다, 매니저님. 앞서서 원전 짚을 때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자라고 하셔서 역시나 한전은 아직까지는 스탑일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송이라든가 한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지금 사우디, 뭐 체코, 뭐 영국 할 것 없이 지금 수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지금 수주 물량이 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출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원전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웨스팅하우스랑 계속 겹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없고 APR 1400이라는 게 원래는 그 미국에 있는 설계 회사가 만든 거였고 그걸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라이센스를 산 거예요. 라이센스를 사서 그걸 한국형 원전이라고 포장을 한 것 뿐이지 원래는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전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그 회사를 또 설계했던 회사를 웨스팅하우스가 또 인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가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 능력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게 좀 해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폴란드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지금 현재 미국과는 전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우리가 수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지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정부와 계약할 거라고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팽배했었고 그에 따른 원전 관련주들이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원전까지 일단 민간 기업과의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갈지 그리고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보통 보면 이런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자금 조달 계획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서 우리나라 돈을 지어주고 그게 뭐 운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쪽 개설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의 이번 폴란드 수주 얘기를 봤을 때는 체코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뭐 체코, 영국, 사우디 이쪽에서도 수주가 좀 어렵지 않겠냐.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밀리면서 2차적인 좀 다 진짜 좋은 수주는 따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뭐 터빈 시설이나 뭐 시공이나 하고 거기다 이제 기자재 쪽을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씁쓸하지만 안타깝지만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의견에 더해서 시청자분들도 한국전력은 굳이 매력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매력 포인트로 잡고 계실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급격한 상승이나 아니면은 수익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에 있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는 고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였고요. 네. 현재 이제 과거 적자 사이클인 2009년에서 2013년에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면 정말 저점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민감도가 낮은 이런 한국전력을 가져가신다면 아무래도 타 종목에 비해서 적은 하락과 그리고 경기 반등을 할 때는 그래도 한국전력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먼저 픽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굉장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금 경색 때문에 PF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전채나 그런 부분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전기료를 인상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적자를 조금씩 메꿔 나간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임님은 오늘 세 종목 다 고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 최선호주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니저님은 금양, 주임님은 하나솔루션 꼽으셨습니다. 앞서서 하나솔루션 투자 포인트 짚어봤으니까 가격 전략만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네.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네. 상승이 많은 폭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현 차익이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5,000원 근저리에 가신다면 한 번쯤 손익 실현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42,000원의 손절가를 잡은 이유는 그 구간대가 뚫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흐름상 42,000원의 하방을 돌파하게 된다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서 종목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은 금양을 짚으셨어요. 금양이 최근에 고점을 많이 높였는데 어디까지 그렇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하늘을 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가져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금양이 3일 연속으로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26%, 어제는 12%, 오늘은 5%. 그야말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날개를 한 4-5개 단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금량을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LNF라든가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소재 쪽으로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다 보면 10배 이상씩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금양 같은 경우도 리튬을 이용해서 좀 소재 기업으로 2차 소재 기업으로 지금 이제 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5,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뭐 28,000원대 뭐 3만 원대까지 왔다는 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 뭐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좀 바로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5,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고엔스탑 의견과 내일장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내용은 5시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엔스탑 두 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진규 주임 그리고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